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쭉 보시면은요. 일단 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뭐 이런 꼴의 형태가 되는 걸 우리는 2차 부등식의 꼴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A 값은 0이 돼버리는 순간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못 꺼내겠죠. 최고창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A, B, C는 상수. 이런 조건은 항상 우리가 써주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 놈이 A가 0보다 큰 경우는 뭐 이거고 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뭐 사이값이고 이런 말들이 막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판별식 D가 뭐 0일 때는 뭐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가지면서 사실은 또 뭐예요? 또 뭐 0보다 클 때는 뭐 이게 무슨 이게 진짜 해서 에이 모르겠어. 그냥 이 표를 그냥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거의 뭐 자포자기 숲식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아예 여기다 쓸게요.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보신 순간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equal 0이다 라고 논다면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y는 라고 딱 써버리면 이 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차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논다면 얘가 바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뭐 이게 등장하는 게 몇 개야 도대체? 함수가 등장을 했고요. 방정식이 등장을 했고요. 부등식이 등장을 했어요. 2차식 이 한 녀석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이 함수에서 이 y에다가요. 0을 대입한 녀석이 바로 방정식의 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이냐? 일단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x축을 한번 딱 그어볼게요. 얘가 x축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라고 말이죠. 뭐 꼭지점이 좌표고 하는 공식도 알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랬을 때 y가 0이야? y가 0이라는 얘기는 x절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x절편. 맞죠? x절편이야? 그럼 결론은 얘가 되시는 거네요. 맞지요? 그럼 이 값이 뭐예요? 얘를 우리는 딱 인수분해를 해버리니까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퀄 0 되게 해준 x값은 2하고 3 두 개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누가요? 이 녀석이요. 그러면 y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지. 같은 건 2니까. 그럼 실제로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래쪽이 되는 거죠. y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어딘가 이렇게 y축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 범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은 x값이거든요. 부등식의 세는 x 범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3까지가 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0이 등호가 딱 붙었어요. 그럼 여기도 등호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2차 부등식이다. 뭐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은 이제 없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등식은요.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아까 선생님 잠깐 보여드렸었던 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파란 색깔은요. 2차 함수입니다. 자, 얘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딱 보다시피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2하고 3, 이렇게 인수분해하니까 교점이 2하고 3, 근이 두 개 나오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판별식이 뭐가 됩니까?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방정식 용어예요. 함수 용어가 아니고 방정식 용어라고요. 방정식 용어. 아시겠습니까? 근이 두 개면 얘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위로 살짝 올라가서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야. 방금 선생님하고 그린 그림과 유사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방정식 용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죠. 얘가 되신다. 이럴 때는요, 붕 떠 있네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없다가 되는 것이죠. 방정식에. 알겠습니까? 방정식의 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y가 앞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y가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논할 수 있으니까, 이 세 녀석 다. 그러면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되느냐? 아니, 당연히 0보다 크다니까 요 위쪽 범위가 될 거 아니겠냐고요. 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당연히 이쪽 범위에서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알파일 때만 0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양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양수? 얘는요, 모든 실수에서 다 양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요, 2차 부등식이요, 함께 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교점까지도 생각을 하는 2차 방정식까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이 해도 이 그림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만족하는 해는 뭐예요? 얘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요때는 아래쪽 범위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때는 아래쪽에 범위가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 해가 없다. 여기는 뭐 당연히 없죠. 그래프가. 안 지나가는 거니까. 자, 여기에 조금 지금 이해하시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중3과정 그리고 고1과정 공부했던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러워.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별표. 너무 진하게 했더니 없어져 버리네. 알겠죠? 오케이.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은 말이지요. 얘는 뭡니까? 얘는 1차 함수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려진 이 녀석 직선의 식이 되겠죠. 다음 이 녀석은 뭡니까? 이 녀석은 2차 함수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려진 함수인가 봐요. 어떤 식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녀석이 바로 뭡니까? 이 교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점이에요. 교점. 그러면 보세요. 2차 함수가 더 커요? 1차 함수가 더 커요? 1차 함수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y값하고요. 이 y값, 두 개의 y값이 있죠? 그러면 2차 함수의 y값이 1차 함수의 y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은 그래프가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왜요? 이 부분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거든. 부분이거든. 를 만족하는 뭐를 구해? x의 범위가 바로 미지수 값의 범위가 바로 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하고 5가 바로 두 녀석의 교점인데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2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큰 범위가 바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신다? 5번이 되신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얘를 쓰면 안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된다. 만약에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봐요. 등호 없이. 그럼 1차 함수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죠? 1차 함수가 더 큰 거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쪽. 맞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더 작은 범위가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요 범위가 바로 직선이 더 큰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 범위가 되는 거죠. 방금 너 고개 끄덕거린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와 5 사이 값이다. 그때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어떨 때? 이런 기호였을 때.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아닌 것은 중요한 건 정수가 아닌 게 아니고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정수값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앞에 뭐가 보여요? y가 보이시는 거 맞죠? y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은요. 얘를요. 마이너스를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y라고 한번 놔보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3x 더하기 5에다가 x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왜 하냐면 2차 부등식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과 부등식을 입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시는 것이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시는 거죠. 그럼 y는 0보다 작다. 아하, 요 밑에 범위가 되시는 것이구나. 요 밑에 범위가 음수 0보다 작은 y값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결국은 요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x값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3보다는 작다가 바로 범위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인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1, 다음에 0, 다음에 1, 다음에 2.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결국 답은 5번이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보기 중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는 것은? 해가 없는 것? 선생님, 저는 말이죠. 이 앞에요. 기억 앞에 뭐가 보여요? y가 보여요. 니은에도 y가 보여요. 디귿에도 y가 보여요. 2차 부등식을 아주 공부 잘하신 학생입니다. 그럼 0보다 작아요? y가 0보다 작아요. 자꾸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이 녀석은 x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y는? 그러면 이 녀석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하나예요. 그 얘기는 x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0보다 작은 범위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쪽은 y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1 하나는 가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등호도 없으니까 결국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얘가 바로 당첨이 되시는 것입니다. 해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것은요.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2x 더하기 1, 다음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 범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 문제에서는 해가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디귿번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얘는요.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판별식 한번 해볼까요? 3, 3, 9 빼기 4 A, C. 아, 음수네요.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판별식 음수란 얘기는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얘기죠.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얘기는 x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붕 떴다라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다 성립하는 거 맞죠? x 주기에 붕 떠 있는 거니까. 다 양수잖아요. 다 양수. 이 y가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디귿번의 해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우리 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자,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고 빼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죠? 뭐 하는 거죠? 이게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요? 문제 풀으려고요. 여기다 플러스 4. 괜찮니? 그럼 요렇게 세 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실 거고 빼기 4분의 9가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요거 다시 계산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는 더하기 4분의 7이 되겠군요. 보세요. 이 녀석은요, 지가 작아봤자 0이에요. x가 2분의 3이었을 때. 근데 거기다 4분의 7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 x값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지 무조건 다 성립을 하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다. 해, 근의 정의가 뭐예요? 등식,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 x에다 뭘 대입하더라도 얘가 다 참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답은 1번.